대서와 소설 얘기하기 전에 그 시경 해석사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거창하게 붙였는데 어떤 학문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연구가 쌓이게 되면 독립된 학문이라 그럴까요? 학문을 지칭하는 명칭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시경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만 해도 이제 평생을 해야 되죠. 역에 관한 공부를 역학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상서학, 좌전학, 특히 이제 좌전학 같은 건 공양학파 뭐 이런 게 따로 있을 정도로 독립 거의 뭐 전문가들 많죠. 좀 시경도 이거를 연구한 사람이 전통 시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경 해석사는 크게 이제 전통 해석과 현대 해석으로 나눌 수가 있죠. 현대 해석은 20세기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20세기 들어와서 시경을 공부하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요. 전통 시대와는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인류학, 고고학, 그리고 음운학 이런 것들이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새로운 스칼라십이 들어오면서 시경을 보는 그러니까 챕터가 완전히 바뀌죠. 전통 시대와는 달리. 그러니까 근대 학문이 되고 현대 학문이 되면서 현대적인 그 학문의 여러 가지 학제적이라 그러죠. 여러 가지 학문이 들어와서 시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중국의 경우는 이제 문일다 원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시경 신의를 쓰면서 이쪽으로 방향이 완전히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걸 받아들여서 시경학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현대 해석을 연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일본은 또 이 만요슈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왁가 시집이 있죠. 이 일본 고유시를 왁가라고 하는 시집인데 이 양이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거를 연구하면서 시경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상당한 그 성과를 이루고 있죠. 서양의 경우에도 이제 마르셀 그라네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고대 그 축제와 제사 라고 하는 민속학적인 연구를 시작하면서 시경을 해석하는 새로운 틀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서양과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시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해석과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고 완전 다른 갈래로 넘어가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세기 시경하고 그 이전과는 달리 새롭게 시를 읽는 그 원동력이 되고 있죠. 한국이 문제예요. 한국이. 서양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현대 해석이 지금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고 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현대적인 해석과 거의 안 받아들이고 있고 전통 해석에 여전히 매달려 있죠. 뭐 이게 제가 좀 가치 평가를 하려고 드는 게 아니고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전통 해석은 전통 해석 자체가 고문, 그러니까 시를 보는 예전에 어떤 학설이 있다는 면에서 이걸 연구하는 거 물론 좋은데 학자들이 이걸 연구 당연히 해야겠죠. 이것도 이제 힘이 붙이죠. 어쨌든 현대 해석은 거의 돌보지 않기 때문에 시를 읽는 게 여전히 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저는 약간 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현대 학문하고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 해석에 몇 가지 갈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시경 해석을 보면 이게 말도 못해요. 뭐 설이 얼어가지고 이제 한 보따리인데 한 보따리 정도가 아니죠. 우린 보통 시를 제가 모시라고 말씀드렸죠. 모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모형이라는 사람이 후한 때에 이게 시가 갖고 있습니다. 이제 통설에 의하면 이게 공자의 제자 중에 자하가 있고 자하의 계통을 순자가 있고 순자에서 갈라진 시가 이제 삼가시라고 얘기를 해요. 시를 연구하는 세 개의 큰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노나라, 역시 노나라죠. 그 다음에 가까운 제나라,
요거 삼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요인데 지금은 이게 제나라와 노나라 사라지고 중에 한시 외전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전이라고 그래서 여기 분명히 내전도 있을 텐데 내전 사라 요거만 전해지고 있어요. 제시와 노시는 이제 단편은 정해지고 있어요. 삼가시에 대한 주석이 있긴 합니다만 주로 이제 한시 외전을 읽고 그 다음에 삼가시가 전해졌었는데 이게 다 사라지고 후한 때에 모형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시의 텍스트 형태로 확정을 짓죠.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사람이 모시를 이렇게 편집해 남겨두지 않았으면 지금 시경은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공자가 시를 뭐 일단 그건 일단 다 논외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이 시를 모시 고훈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모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지죠. 그래서 우리 보통 두 모시를 얘기하는데 뭐 이건 뭐 참고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 모형이 시를 완성 모형 고운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의 원형이다. 근데 이게 이제 정현 때만 해도 이제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현이 여기에 줄을 달죠. 정현이 줄을 달고 한나라 때 최대 정현이 줄을 달고 그 다음에 당나라 때 공영달이라는 사람이 소를 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시정의라는 책으로 지금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고려시대까지 이 모시정의로 공부를 다 했죠. 지금 시를 공부를 하려면 옳고 그르건 싫건 뭐 하고는 상관없이 모시정을 어쨌든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이거 모시를 얘기하는 그 학문 계통이 이제 한 계통으로 뻗어 나가고 당나라를 거쳐서 이제 주희 드디어 송나라 때문에 주자가 시집전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그 시 해석을 내놓죠. 그건 이제 보통 시집전 아니면 시전, 집전이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걸 쓰면서 모시정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비판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 후대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시집전을 읽죠. 독서 방식이 바뀐 거죠. 주의 시집전을 읽고 이것이 시를 읽는 사람들은 이거 읽는다 보면 거의 틀림없어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번역판들, 시에 대한 해석 다 여기에 근본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영향력에서 못 벗어나고 있죠. 이 영향력이 상당한 책,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책도 두꺼워서 대단한 책입니다. 이게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만 의리학이란 관점에서 도덕 윤리적 관점에서 시를 해석을 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주의 시집전을 과소평가한다거나 도덕적인 해석이라고 뭐 정직된 해석이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판단은 그렇게 했지만 주인은 시경에 있는 시가 상당 부분 음란한 시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간파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모시도 상당 부분 그 도덕 교화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걸 좀 강화시키고 좀 더 논리적이고 세련되고 뭐라 그럴까 치밀하게 해석을 했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판단 내렸지만 이 시지 입전에 있는 시가 상당히 음란한 시가 많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본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뭐 함부로 얘기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 명나라 때부터 주희의 시집전, 그러니까 모시정의가 계속 한 계통으로 내려오고 주희가 이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시집전을 쓰고 이게 또 하나의 갈래를 이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시정의는 계속 그 한 갈래를 이뤄서 내려오고 있었죠. 명나라 때부터 주희에 대한 그 재검토가 시작이 돼서 그리고 모시에 대한 그 다시 읽기가 시작돼서 좀 읽기가 모시 읽기도 정교해지고 주희를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주희에 대한 그 시집전에 대한 그 검토도 새로워지고
상당히 많은 책들이 나오죠. 청나라 고증학이 들어오면서 주희의 시집전에 대한 상당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시정의가 잘못된 부분을 많은 부분이 바로잡죠. 이 청나라 고증학에서 이 시를 연구한 게 정말 볼만합니다. 해석 잘못된 게 아주 많고 그런 것들을 바로잡았기 때문에 조건 실건 늘 말씀드리나 시를 공부하려면 모시를 읽어 모시 정의를 읽어야 되고 반드시 정현주와 공자 소를 참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희의 시집전을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나라 고증학을 꼭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힘이 지금 남으면 현대 해석까지 좀 봐야 돼요. 현대 해석하는 건 좀 괴로운 일인데 이건 언어 문제가 좀 겹쳐 있죠. 일본어, 현대 중국어,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서양어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해야겠죠. 옛 사람들은 공부를 할 때 3년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년을 공부를 한 경당 5경이잖아요. 5경이니까 한 경당 3년을 잡으면 보통 15년이면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 공자가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고 30살에 32립이라 그랬잖아요. 32립이라 그랬는데 이 립이 독립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학문이 대대로 선다. 학문이 제대로 서야 사람이 독립을 하죠. 자기 혼자 쓰기도 하고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뭐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죠. 그걸 다 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하필 30이냐? 15살에 공부를 시작을 했으니까 5경을 3년씩 공부하면 15년에 30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이걸 내가 논어 해석에 썼나? 여하튼 30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좀 독하게 하신다면 이거 모시 1년 잡고 주희 시집 1년 잡고 청나라 고증학 1년 잡으시면 요 모시만 공부하고 나시면 나머지는 쉽게 가실 테니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죠. 현대 것까지 한 4년 정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통 해석은 이렇게 이제 주요한 텍스트가 세 가지 정도를 보시면 공부가 어느 정도 기초가 다져지고 이거에 관해서는 갑론을박 정도는 이게 잡히면 이 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따라서 읽을 수가 있죠. 이걸 이제 보고 나면 조선시대의 시경학에 대해서 도전을 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모시를 이렇게 말씀드렸죠.